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 덕이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개정 이후에 첫 시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총평을 보시면 생명의 특성 처음부터 신경계까지 객관식 22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수가 좀 적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점이 좀 높은 문항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생명의 특성 처음부터 보통 신경전도까지 시험을 내는 게 보통이었는데 아무래도 신경계가 포함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신경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문항수가 적긴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개정 이후의 트렌드가 막전이 속도 계산에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은 출제를 좀 줄이는 편이었는데 덕이고 같은 경우는 막전이 속도 계산에서의 배점이 높은 문제가 꽤 까다로운 고3 수준의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막전이 속도 계산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항을 딱 봤을 때 겁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런과 신경계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출제가 되면서 1등급 컷이 굉장히 낮은 81.4점에서 형성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특이사항은 막전이 속도 계산 문제가 자극점도 다르고 그 다음 시냅스도 찾아야 되는 고3 수능 학평에서도 고난이도 문항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배점이 5.3점으로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타 학교들에 비해서 대뇌의 단면 위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또 학생들이 또 외워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해야 되는 이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생물의 특성부터 대사 증후군까지 객관식 6문항 출제가 됐고요. 물론 아주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타학문과의 관계나 반려, 화성 토양 생명체 이런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5번에서 호흡기의 기체 교환, 그리고 6번의 모세혈관과 암주관에서의 영양소 흡수 같이 중등에서 배워왔던 조금 자세한 유형의 기관계 통합 문제도 출제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생태계 파트에서는 객관식 8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 파트는 자세한 문항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대신에 13번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생태계 평형, 피라미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14번에서 방연구법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뉴런과 신경전도에서 객관식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난이도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16번에 여러 뉴런이 연결된 부분에서 활동전이 발생 여부 문제도 물론 학생들이 내신 수업 시간 준비하면서 내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어왔던 문항입니다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17번의 막전이 속도 계산 문제가 한 문항이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냅스의 위치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점의 위치도 모두 찾아야 되는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 배점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좀 시간이 걸리거나 그랬을 걸로 보여집니다. 신경계에서 객관식 4문항 출제가 됐고요. 20번의 대뇌의 겉질 위치 문제도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자세한 문항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할 만한 그런 유형의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덕이고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실 거잖아요. 우선은 다른 학교에서 막전이 속도 계산이 어려운 문항이 안 나왔다라고 해도 우리 덕이고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서의 고난이도 문항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 통합이나 대뇌의 겉질 문제 같이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문항도 직보 때는 꼼꼼히 챙겨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